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위험한 실험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희생 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과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과학의 순교자를 통해서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저자이신 이종호 박사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책 제목이 과학의 순교자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이 과학의 순교자라니까 순교자 얘기들이죠. 예. 그 이제 경영자들한테 실패를 들어오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이제 과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어떠한 난관과 이제 위험도 감수하는 그러한 순교자 정신이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접목됐을 때 인류의 미래를 이제 위한 그러한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인류 사회는 그러한 과학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순교자 하면 성직자나 종교인들 앞에 붙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과학자들을 순교자로 이렇게 함께 염두에 두신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특별히 순교자 정신을 주제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순교자라는 게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일생과 이제 생은 뭐냐면 연구하고 때려 뗄 수 없도록 이렇게 연구돼 있는데, 예. 연결돼 있는데, 이제 자신이 하는 연구를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상당히 불행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 1758년에 이제 번개를 연구하던 리만이라는 사람이 네. 번개를 치니까 총알같이 그 연구 기자재들을 가다가 예. 번개를 맞아서 죽었죠. 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거는 네. 이 사람들이 악마가 신에 반항할 때 번개가 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번개가 칠 때는 그걸 막는 방법은 아주 높은 교회에 가서 종을 땅땅 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번개 맞아서 죽는 사람이 예. 14, 8세기 말에 독일에서만 한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번개라고 그러면 피뢰침이 있어서 그 문제가 없죠. 네. 그런 마찬가지로 번개가 피뢰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됐다는 거죠. 예. 네. 그 처음 한 사람은 순교자죠. 그러네요. 네. 목숨 걸고 그야말로 연구한 거네요. 그러게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잘 알려진 과학자는 물론 빛을 발하지 못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책을 이제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또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 자료가 많다는 거죠. 예. 반면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순교자라는 것이 따지다 보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따질 때는 그 일반한테는 안 가르쳐져 있는데 그 결과물이 워낙 중요해요. 잘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소다 비누, 저희들이 쓰는 비누. 그렇죠. 네. 예. 이게 발명한 니콜라 르브랑은 프랑스 혁명 때 뭐 파산하고 예.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르블랑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참 어렵지만 소다비누가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소다비누를 찾으려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예. 그 르블랑의 일세기를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적 자체는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고 불우한 그렇죠. 그런 20명의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예. 그 박사님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과학자도 있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이제 뭐 저자로 봐서는 20명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기억에 이제 그 좀 신경 쓰는 게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네. 방사능이라면 사람들이 전부들 이 좀 거부하고 있는데 이 예. 방사능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이제 마리 큐리, 아. 뭐 그리고 그의 딸 이제 피에르 큐리가 인상적이죠. 예. 그들 이제 모녀가 방사능을 연구했기 때문에 현재
방사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대책들을 이제 그 뭐 만들고 그러는데 네. 규리모녀는 그것 때문에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예. 그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은 규리모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규리모녀 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그 과학의 순교자라고 할 수 예. 있죠. 네. 이번 책에서는 해외 과학자들의 생애를 이제 주로 다루셨는데 혹시 우리나라 과학자에 대해서도 다루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한테 관심이 가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에 관한 네. 과학의 그렇죠. 순교자들인데 왜 그렇게 없겠습니까? 지금 금년 한 10월경에 예. 출간 예정으로 있는데 예. 여기에는 뭐 표혈액을 쓴 최부, 동의보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허준, 자산오버의 정학전,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과학운동의 기수였던 김영관, 잘들 안 알려진 분이고요. 예. 또 그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러면 뭐 금방 잘 아시겠지만 우장춘. 예. 그리고 그 의복에 아주 혁명을 일으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과학으로 월북을 해서 아주 유명한 그 리승기 박사가 있고요. 예. 뭐 잘 알려진 나비 박사, 석주명 박사 이런 분들을 뭐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그러죠. 네. 박사님의 설명을 쭉 들으니까요. 그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과학자들 이름 앞에 순교자라는 이름이 결코 무색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월에 나올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과학의 순교자 저자이신 이종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